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리카드 대 현대캐피탈입니다. 먼저 우리카드는 직전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마테이보다는 김재한이 더 높은 공격 점유율을 가져갔으며 마테이와 같은 21득점을 하면서 마테이에게만 의존하는 공격 루트가 아닌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먹혔으며 직전 경기 마테이만 보고 있었던 한전 블로커들 또한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성정의 공격 효율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으나 박진우의 이상현의 중앙에서의 활약도 좋았으며 두루 모든 선수들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시브가 조금 흔들렸으나 블로킹에서 앞서는 모습이었으며 경기력은 좋았을 때 경기력을 다시 찾은 우리카드입니다. 다음 현대캐피탈은 잠깐 좋았던 경기력이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감독의 선수 기용도 이상합니다. 직전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는 3세트 아흐메드를 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선수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광인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홍동선의 공격 성공률도 높지 못했습니다. 미디어의 선수들을 질타하는 인터뷰를 한 최태웅 감독은 경기의 패배의 원인을 오롯이 선수들에게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팀 분위기도 좋지 못하며 허수봉도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늘 경기도 썩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좋았던 현대캐피탈의 흐름이 다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반적인 선수들의 조직력이나 사기는 현재 우리카드가 더 좋습니다. 직전 경기 현대캐피탈은 나사 하나가 빠진 듯한 플레이가 많았으며 감독도 역시 나사 하나 빠진 듯한 선수들의 기용이 계속되는 한 현재 폼이 좋은 우리카드를 상대로 졸전이 예상되는 현대캐피탈입니다. 리시브 효율이 역시 조금씩 떨어지는 현대캐피탈이 속공 활용도가 줄어들면서 다양한 공격 루트 또한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 블로킹 단 3개만 기록하면서 공격 말고는 서브 에이스나 블로킹에서 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현대캐피탈입니다.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하고 있는 우리카드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며 저득점 상황에서 우리카드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우리카드 승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흥국생명 대 현대건설입니다. 먼저 흥국생명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조직력에 바탕을 둔 팀이 아닌 김연경과 옐레나에 의한 경기력이 결국 최근 5경기 2패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력이 좋지 못했던 도로공사에게 직전 경기 패하였습니다. 경기 후반 그냥 배유나 몰빵 배구라는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도 그걸 막을 여력조차 없었던 흥국생명이었으며 중간에 부키리치가 빠질 만큼 경기 흐름이 흥국생명에게 넘어갔지만 그 흐름을 유지하기도 버거웠습니다. 리시브는 여전히 불안하며 김연경과 옐레나는 이제 체력적으로 버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게다가 이틀 쉬고 하는 경기라 오늘 경기도 흥국생명이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은 거의 넘어갔던 경기를 3세트 듀스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리버스 스윕을 했던 현대건설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현대건설의 저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비 때마다 선수들이 각자의 롤을 잘 해주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정지훈이 경기 초반 부진했지만 경기 후반 다시 살아나면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모마는 언제나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양효진의 공격 성공률이 조금 아쉬웠지만 고비 때마다 꼭 필요한 득점을 해주었고 고민지 역시 득점에 관여하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인 리시브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현대건설은 리시브가 문제이지만 흥국생명 리시브도 만만치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건설은 양쪽 윙에서 득점이 나지 않을 경우 양효진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중앙 공격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박혜진과 이원정의 토스가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옐레나와 김연경은 체력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으며 이 부분이 그대로 경기력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수비 조직력을 비롯해서 리베로 싸움에서도 현대건설 김연경이 워낙 잘 해주고 있어 한 번의 디그가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현대건설이며 이러한 조직력이 흥국생명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김연경과 옐레나만 바라볼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가장 강했던 부분이 이제는 약점이 되어버린 흥국생명입니다.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유리한 현대건설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우리은행 대 BNK썸입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주축 박해진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높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서도 위성우 감독의 위치 선정과 적절한 전력 활용을 통해 센터에서의 실점을 최소화하며 열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김단비와 박지현과 최희샘 등이 주도권을 잃지 않으며 상대의 적극적인 공세에도 득점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BNK를 상대로도 높이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으면서 외곽 싸움에서의 우위로 리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BNK가 유독 우리은행을 상대할 때면 페인트존 장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3점 슛 공격을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등 외곽 활용을 주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공격 리바운드 등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자신들의 강점인 외곽 공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 3점 슛 성공률이 비교적 떨어져 있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전력 누수 속에서도 주축 선수들이 상승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BNK 썸은 길어질 수 있었던 연패 탈출에 성공했으며 높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져갔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상대가 빠른 공격을 할 때면 비교적 부족한 수비를 보이기도 하지만 베테랑 김한별이 골밑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며 진안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팀의 큰 강점입니다. 우리은행을 상대로도 높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들과 다르게 외곽 공격보단 골밑 장악을 가져갈 수 있다면 충분히 업셋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소희가 소극적이었던 야투 시도 자세에서 벗어나면 높은 득점을 보여준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은행을 상대로 높이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외곽 공격을 바탕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높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도 올 시즌 2차례 맞대결에서 리바운드 싸움을 밀렸던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패를 끊어내며 BNK의 가드진이 상승세 야투 성공률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은행의 주축 선수들을 상대로 리드할 것이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을 격파하기 위해선 김한별이 골밑 공략을 안정적으로 성공하며 이소희와 안혜지가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고득점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은행 입장에선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승세를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며 가드진이 어느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고 골고루 활약해주고 있는 것이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BNK가 포지션 싸움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 접전 상황을 만들며 업셋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지만 우리은행이 지난 맞대결들과 마찬가지로 리바운드 싸움부터 외곽까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